오늘은 거제도, 제가 2020년도인가 21년도에 거제도 투자 관련돼서 내가 왜 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영상을 실제적으로 그 지역에 방문도 몇 차례 했었고 부동산 소장님도 만나 뵙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도 거제도가 상당히 많이 하락을 하고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은 거제도에 아파트 투자하기 힘들다라고 그 당시에 제가 이유를 밝히면서 했던 영상이었습니다. 최근에도 거제도 관련돼서 조금 찾아봤죠. 공부도 하고. 근데 또 하필 최근에 거제도 관련된 그런 영상이 KBS 다큐였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그걸 보면서 최근에 다시 조선소 쪽으로 일감이 모여든다, 다시 2, 3년치의 물량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사람이 부족하다, 일할 사람이 없다, 막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와, 진짜 거제도 지금 이제 다시 이제 좀 부흥을 하고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네, 이렇게 좀 안타까운 심정으로 영상을 봤었는데, 최근에 거제도 하락률 또한 전세 매매할 것 없이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왜 전국 최하위 하락률을 아직까지도 거제 부동산이 기록하고 있고 왜 거제도의 부동산이 살아남지 못하고 있는가 대해서 제 나름대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봤던 그 영상에서도 얘기를 드렸지만 선박, 조선, 수주가 역대급이다. 하지만 일할 사람이 없고 숙련된 노동자가 없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기술자가 없다. 5년, 10년 이상한 그 한 분야에 그렇게 할 기술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있겠죠. 하도급, 또 그 하도급 업체에서 또 재하도급 하면서 실제로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하청 근로자분들의 임금이라고 그러죠. 월급 또한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턱없이 낮다는 얘기입니다. 국내 인력이 제대로 유입되지 못하고 인구가 오히려 거기 사시는 분들 계속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일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오히려 유출이 된다. 지방 부동산에 있어서 투자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일자리죠. 하지만 대한민국 산업에 안타깝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대한민국 그 산업에 대한 패러다임이 지금 바뀌는 시기이다. 지금은 3차 산업이다, 4차 산업이다, 반도체, 배터리, 2차 전지, 전기차 등등 해서 그쪽으로 포션이 가면서 국가에서도 그쪽 방향으로 계속 밀어주고 각각에 있는 지역별로 지방에 있는 핵심 그런 지방 단지를 지역에 있는 그런 일자리를 지정하면서 그런 게 계속 좀 나오고 있는데, 이 조선이나 제조업 관련돼서 2차 산업이죠. 특히 선박, 그렇게 영상을 제가 보니까 제 친구들도 일부 조선에 있던 친구들이 지금도 있고 퇴사한 친구들도 있지만 엄청나게 위험하고 힘들고 노동 환경 또한 상당히 열악하다. 그때 나왔던 영상 중에서 어떤 분들은 용접하고 어떤 분은 도장했죠. 페인트 칠하는 거, 고소 작업, 전기, 제가 또 이 전기 쪽에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위험한 작업들이 많고 열악하더라. 누가 힘들고 어렵고 돈도 많이 주지도 않는 그 일을 하루 멀리, 물론 이제 거가대교가 있지만 섬까지 와가지고 거제도까지 오겠느냐 말입니다. 외국 사람들밖에 없다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수익형 부동산이라 그러죠. 원룸, 다가구 상가주택의 월세 수요는 꾸준하게 늘거나 특히 소형 아파트들 중에서 월세로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쪽에는 아마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의 인력들이 들어와서 그런 쪽에 인기가 있을 것이라고 보긴 하지만, 그런 수요가. 하지만 중대형 있죠. 아파트 일반적인 3인, 4인 가구가 사는 국평이라고 그러는 33평 그런 쪽의 수요가 양질의 일자리, 양질의 주거 환경이 들어와야지만 그런 것들이 인기가 있고 청약 경쟁이 높아지면서 그쪽에 있는 산업이 발전하고 덩달아서 상권조차 계속적으로 늘어나면서 발전하면서 학교도 생기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저는 거제도 정말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힘들다라고 봅니다. 거리상으로도 남해 거의 끝에 있죠. 너무너무 멀다. 끝까지 누가 가겠는가. 10년 전에, 20년 전에 대한민국을 이끌었던 조선업계의 제2의 붐이 과연 올까? 저는 퀘스천 마크를 드릴 수밖에 없다. 제대로 된 인력 양성, 제대로 된 근무 조건, 임금 조건, 부흥기가 과연 올 수 있을까? 저는 회의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쪽에 있는 분들, 대체적으로 열악한 쪽에 일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남성이고 40대 이상, 50대 이상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러기 아빠들. 딴 데서 다 애들 교육시키고 나만 거제도에 넘어와가지고 원룸이나 이런 데 거주하면서 계속 일을 하는 거죠. 또는 고령화, 노령화 되어가는 이런 사회, 그렇게 인력들 자체가 고령화 되어가고 있고, 추가적으로 외국 사람들 많이 들어오고, 과연 내가 만약에 냉정하게 봤을 때 아이들을 데리고 여기 와서 교육을 시킨다? 여기서 애들 제대로 키우고 학교를 보내고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부모님이 과연 냉정하게 많을까라고 한번 스스로 질문 던져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경쟁 시대죠. 지금 각 지자체, 지방 분권 시대입니다. 필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도태되는
시군구가 있을 것이고 부흥하고 발전하는 시군구가 있을 겁니다. 산업 또한 쇠락의 길에 가는 그런 산업 구조들이 군들이 있을 것이고 발전의 길로 가는 그런 군들이 따로 정해져 있다. 새로운 기회가 있을 것이고 어떤 쪽은 예전의 그런 영광을 뒤로하고 물러나고 계속적으로 없어지는 그런 산업들이 생길 것입니다. 시간은 흐르고 산업 구조는 바뀌고 있다. 사람들 생각이나 마인드 또한 계속적으로 변하고 있고 저는 불가항력이라고 봅니다. 부동산, 산업, 교육, 주거환경, 교통, 일자리, 정부 정책, 인구, 수급 모두 다 하나로 연결돼 있다. 따로따로 다 떨어진 것이 아니고 다 연결돼 있다 보니까 거제도가 앞으로 살아날 수 있을까? 부정적입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부정적이다. 자료를 띄우겠지만 최근 몇 달 새에 거제도 33평 기준으로 최고가 아파트가 그런 유로 아일랜드나 유로 최근에 지금 입주하고 앞으로 입주할 아파트들 중에서 최근에 5억을 딱 찍었습니다. 근데 그 2, 3, 4위부터 보니까 4억대, 3, 4위부터 떨어지면 3억대입니다. 이 물량은 내년에도 조금 많고 하지만 미분양 아직까지도 조금 늘어나면서 준공정 또 악성 미분양, 준공 미분양까지도 아직까지도 있는 상황에다가 거래량 또한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 거래량, 매매 거래량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다 지금 악조건입니다. 거기에 있는 일자리가 정말 중요하다. 우리가 지방 투자할 때는 이렇게 산업을 봐야 되고 일자리 수요가 늘고 다 봐야 되는데 이 일자리 자체가 대한민국 산업 이 구조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점점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섬으로 가지 않고 이런 지방 이 거리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상당히 멀어지는 이쪽에는 사람들이 와서 인구가 늘어나면서 새 아파트가 늘어나고 아파트가 늘어나면 인구가 늘어나고 또 추가적으로 상권이 형성되면서 상가 건물도 많이 생기고 거기 자영업자분들도 많이 생기면서 거기가 같이 이렇게 발전하면서 교육 수준도 올라가면서 학원가도 생기고 이렇게 해서 같이 모든 것이 같이 따라가야 되는데 전체적인 쪽으로 거제도는 상당히 앞으로 힘들어질 것이라고 보면서 여기가 막상 또 거제도뿐만의 문제가 아닌 전체적으로 지방 쪽에 있는 이런 차별성이 없고 산업 쪽으로 일자리 쪽으로도 점점 힘들어지면서 인구 유출이 점점 많아지는 이쪽으로는 거제도뿐만 아니고 그런 시군구는 앞으로도 더더더 힘들어질 것이라는 우리가 예측을 쉽게 우리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라는 마지막 말씀. 안타깝지만 현실을 인정하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도 우리는 어떤 쪽에 앞으로 우리가 부동산을 실물자산을 잘 선택을 해서 투자를 하고 앞으로 조금 더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쪽의 부동산만 잘 선별해서 투자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최근에 또 거제도 관련된 영상을 또 부정적이고 좀 회의적이지만 현실 그대로의 제 생각을 정리를 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주시고요. 정상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